2027년 겨울. 이젠 나에게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다시 먼 길을 떠난다. 만약의 TV 2020년 2월 8일 이른 아침. 이날만큼은 정확히 날짜를 기억한다. 뭔가 폭발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나는 먼저 아내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내는 옆에 없었다. 서둘러 일어나 방에 불을 켜보았지만 정전이 되었는지 불이 켜지지 않았다. 거실로 나와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밖에서 또 한 번의 폭발음이 들렸다. 나는 놀라 베란다의 창을 열어보았다. 애타게 불러도 아내의 대답은 없다. 온 집안을 다 찾아보아도 아내는 없다. 서둘러 핸드폰을 찾아 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 침대에 아내가 입고 자던 옷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속옷까지 겉옷 안에 있었다. 현관 쪽으로 달려갔는데 아내의 신발도 그대로 있다. 나는 아내를 찾기 위해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다. 모두가 사라지고 나만 남았다는 것을. 그 어디를 가도 사람은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다. 거리엔 온통 사고난 차량들이 경보음을 뿜어대고 있었고 사람이 있을 법한 자리엔 항상 옷과 속옷, 신발과 소지품들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듯 사라졌고 그렇게 나만 남게 된 첫날은 혼란과 의심으로 나를 덮쳤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라도 나타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길 바랬다. 누군가라도 나타나서 저 건물에, 저 산에 난 불을 꺼주길 바랬다. 도시의 폭발은 계속되었고 전기와 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으며 전화도 인터넷도 되지 않았다. 차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었다. 도로에 온통 사고난 차들이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전되어 가는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만 차의 시동을 켰다. 아내를 찾기 위해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알기 위해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 경찰서, 주민센터, 소방서 그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고 대신 그 자리에 옷과 신발들이 놓여 있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준비를 해야 했다. 어딜 가나 문에 자물쇠를 여는 도구들을 가져다녀야만 했다. 사람들이 사라진 시간이 이른 아침 시간이라 대부분의 공공시설들은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 대형 슈퍼로 갔다. 힘겹게 문을 열고 들어가 카트에 캔 위주의 음식들과 물을 가득 실었다. 그리고 먹고 싶던 음식들을 마음껏 담았다. 나를 제지하는 사람도 감시하는 CCTV도 없다. 이땐 잠시나마 신이 났었다. 음식을 집으로 옮기기 위해 15층이나 되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런 높은 곳은 살 수가 없던 곳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는 집을 떠날 수 없었다.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무기가 필요했다. 당장 나를 위협하는 존재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 나는 다시 경찰서로 가서 권총과 탄환을 구했다. 군대에서 소총은 쏴봤지만 권총은 처음이었다. 많은 탄환을 구하고 싶었지만 경찰서의 무기고문은 쉽게 딸 수 있는 문이 아니었다. 경찰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조금씩 탄환을 모아야 했다.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구했다. 차들이 막고 있는 길에서 오토바이는 아주 훌륭한 이동수단이 되어주었다. 덕분에 나는 하루에도 좀 더 먼 거리를 나가볼 수 있었다. 멋진 건물의 펜트하우스에도 올라가보고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보기도 했다. 백화점에 가 명품들을 쓸어 담아보기도 했고 막힌 길 때문에 멀리 가진 못했지만 슈퍼카를 타고 달려보기도 했다. 몇 달이 흘렀다. 산불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도시의 일부분을 여전히 태우고 있었고 그 불은 더욱 번지고 있었다. 이제 폭발음은 익숙한 소음이 되어버렸으며 하늘을 뒤덮은 새들은 점점 심해져 태양을 가리고 눈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산불을 피해 내려온 산짐승들이 거리에서 보이기 시작했으며 나는 권총을 손에 쥐고 경계하는 일이 잦아졌다. 우선은 숨을 쉬기가 가장 힘들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으며 잠을 제대로 자본 지도 오래였다.
나는 이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 아내를 기다리고 찾는 일도 우선 나의 생존 후의 일이었다. 방전된 휴대폰과 약간의 음식과 물, 무기와 도구들만 챙겨서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 음식들과 옷이야 어딜 가나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많이 챙길 필요가 없었다. 난 막혀있는 도로의 차들을 피하며 도로의 이정표만을 의지해 도시를 벗어났다. 5시간 정도를 달렸다. 산불은 생각보다 멀리 퍼져 있었지만 다행히 숨을 쉴 만한 곳이 없지는 않았다. 오는 길에 군부대를 발견해 서총과 탄환을 구했다. 경찰서의 무기고와는 달리 군부대의 무기고의 문은 따기가 쉬웠다. 시설보다는 사람에 더 의지해 지키던 곳이라 그럴 것이다. 지낼 곳을 찾아야 했다. 한참을 찾아 태양열 패널이 있는 전원주택을 발견하였다. 문을 따고 들어가 전기가 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처음에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패널 컨트롤러를 만져 결국 전기가 들어왔다. 산불의 재 때문에 하늘이 늘 흐려서인지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해가 진 뒤 방 하나의 불을 2-5시간 정도 켤 수는 있었다. 나는 다시 물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으며 처음으로 개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개들은 나를 사냥감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내달리지 않았으면 나는 사냥되었을지도 몰랐다. 먹을 것이 없어서일 것이다. 개들은 더욱 난폭해질 것이다. 여름이 되어 장마를 지나서야 산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던 폭발 소리도 이제는 훨씬 뜸해졌다. 하지만 하늘의 새들은 여전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나는 사람이든 외계인이든 찾아야 했다. 좀 더 멀리 가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길은 차들이 막고 있었고 길이 없는 곳을 차로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자동차라는 대단한 물건을 사용하면서도 차를 움직이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스팔트를 땅 위에 열심히 부어대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사용할 수 있는 아스팔트가 없으면 자동차라는 위대한 발명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 좀 더 멀리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군부대에서 봤던 헬리콥터가 생각났다. 아직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헬리콥터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군부대로 달려갔다. 헬리콥터는 괜찮아 보였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헬리콥터의 조종법을 알 수가 없었다. 자동차의 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무수히 많은 버튼과 레버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인지 알 수가 없었다. 군부대 어디에서도 매뉴얼 비슷한 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비행을 가르치는 곳을 떠올렸다. 그런데 공군사관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예전 같으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자동차들은 모두 방전되어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만약 전원이 들어왔다면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위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야 했다. 사용하지 않은 새 배터리를 찾아 바로 근처에 있는 자동차에 장착하려 했다. 그런데 배터리 교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정비소 어디에도 배터리를 교체하는 매뉴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터넷이 있었다면 금방 찾았을 것이다.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책에 정보를 기록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모든 정보들을 기록하고 이용하지만 전기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책만이 유일한 지식과 정보가 되어준다. 여러 시도 끝에 차의 시동을 켜는 데 성공하였다. 내비게이션에 공군사관학교를 검색하였다. 주소를 메모하였다. GPS는 작동하지 않아 가는 길은 알 수가 없었다. 지도가 필요했다. 인터넷과 전기가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은 종이에 기록된 정보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그때부터 나도 나의 일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했다. 나는 어렵게 지도를 구해들고 길을 떠났다. 3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공군사관학교는 이미 불에 타 폐허가 된 모습이었다. 나는 다시 좌절하였다. 2025년 늦은 가을. 몇 월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은 달력이란 것을 최소 1년 뒤의 것까지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추위를 피해 벽난로가 있는 집을 찾아내었다. 낮엔 주로 땔감을 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밖에 나가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해졌다. 거리엔 개를 비롯한 동물들이 사냥감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개들은 강한 녀석들만 살아남고
약한 녀석들은 이미 다 잡아먹힌 듯했다. 극한의 배고픔이 오면 인간도 서로를 잡아먹게 된다고 하였던가. 개들은 그렇게 서로를 잡아먹으면서까지 생존 본능을 놓지 않았다. 거리엔 뼈만 남은 개들의 시체가 가득했으며 지난 여름부터 개들 사이에 전염병이 도는지 피부가 멀쩡한 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개들의 공격은 잦아졌으며 소총을 쏴서 개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니면 내가 죽을 상황이었다.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싫어하지도 않던 나에게 동물은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되어 있었다. 동물에게서 전염병이 옮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컸다. 심한 악취들은 나를 더욱더 괴롭혔다. 언제부터인지 혼잣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며칠이고 몇 달이고 말 한마디를 할 일이 없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혼자 떠들고 혼자 웃고 있었다. 가장 위협적인 적은 동물이지만 더 두려운 보이지 않는 적이 있었다. 그건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은 나날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고 하루씩 더 미쳐감을 느꼈다. 나는 음식을 구하러 점점 더 멀리 나가야만 했다. 겨울만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것이다. 굶주린 개들을 피해 들어간 한 건물에서 새끼 강아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녀석도 이미 병에 걸렸는지 피부가 엉망이었다. 나는 병이 옮을까 두려워 얼른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나는 다시 돌아가 그 어린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강아지에게 럭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녀석이 행운의 힘으로라도 오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제는 혼자 이야기하기보다 럭키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행복했다.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상관없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만 있다면. 2027년 가을, 럭키는 나날이 쇠약해져 가더니 이제는 누워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한다. 피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곧 죽을 것을 자기도 아는지 아련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지금은 나도 피부병이 옮아 있다. 극심한 가려움에 긁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참지 못한다. 약국에서 각종 소염 항생제와 소독약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다. 그건 럭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2027년 겨울, 결국 내 곁을 떠난 내 소중한 친구 럭키를 땅에 묻었다. 몇 년 만인지 나는 실컷 울었다. 럭키를 처음 알았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럭키를 안았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죄를 마셔서인지 병에 걸린 것인지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를 토하는 횟수도 잦아졌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젠 나에게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지금 나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얼굴이 보고 싶다. 아내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휴대폰은 켜지지 않은 지 오래이다. 사진이라고는 7년 전 내가 떠나온 아내와 내가 살던 집 거실에 걸려있는 결혼사진뿐이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얼굴을 보기 위해 다시 먼 길을 떠난다. 이건 LG만의 기술력이고요. 더 좋은 거는